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칩셋 미디어의 주가가 2월 네네. 들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 칩셋 미디어 어떤 기업일까요? 칩리스라고 하죠. 네, 칩을 안 만드는 회사. 칩이 그런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팹리스라는 회사는 알잖아요. 그죠?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고, 이제 설계도를 파운드리에다가 맡겨가지고 칩을 만드는 회사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퀄컴, 뭐 AMD,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제 팹리스라고 하고, 이런 업체들이 파운드리에다가 맡겨서 칩을 생산하는데, 자, 이제 반도체라는 게 엑시노스라고 하는 AP를 하나 놓고 보자고요. 여기에 수백 개의 IP가 필요해요. IP라는 게 뭐냐면 설계 자산이거든요. 이 설계 자산을 파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게 영상 쪽에 비디오 IP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모바일 AP 쪽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 쪽도 들어가고 뭐 CCTV용 칩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은 그 원가의 상당 부분이 IP 쪽이에요. 로열티. 칩셋 미디어가 제공하는 IP 개발이 반도체 생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영상 우리 요즘에는 워낙 또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도와주는 그 IP 블록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적으로 별로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개 업체고 아무래도 설계하는 인력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연봉원 한 명의 연봉이 얼마나 중소기업 CEO. 진짜요? 네. 그럼 한 20억 되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 안 돼요? 중소기업 누가 20억을 받아요. 일단 막 던져봤어요. 요즘 너무 금융권하고 친하게 지내시니까 우리 모 매니저님 버는 것만큼 이게 좀 올라갔어요. 네네. 그만큼 고급 인력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매출은 크게 2개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라이선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받는 거. 계약금이 이제 라이센스고 라이센스가 돼서 이제 칩이 만들어지면 로열티를 받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 실제로 퀄컴도 이 통신 쪽에 IP 를 팔아서 꽤 그쪽 매출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칩을 판매하는 게 뭐 더 많긴 하지만 그 로열티 매출도 적지 않거든요. 네.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칩리스 기업이 바로 ARM이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이 ARM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ARM은 사실 반도체 설계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서 사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요. 왜냐면 ARM이 제공해주는 아키텍처가 없으면 리스크 기반의 칩을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ARM이 전 세계 그러니까 자체 설계 칩의 거의 95% 이상은 ARM 기반으로 다 심장이네요. 네네, 설계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 토목 공사를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토목은 다 ARM이 해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건물 올리고 뭐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설계업체들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ARM이 제공해주는 게 뭐냐? 중요한 CPU. 그죠? CPU하고 GPU를 제공해주거든요. 네. CPU하고 GPU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특히는 이제 CPU 쪽은 워낙 중요하고 GPU는 이제 말리라는 GPU를 제공해주는데 이거를 그냥 받아서 설계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대다수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적화를 잘하는 회사들은 네. CPU하고 GPU도 직접 설계해요.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한 대 있습니다. 한 개. 어디겠어요? 이게 칩셋 미디어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 시총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네. 끼워 넣으려고 제가. 애플이에요. 애플. 네. 애플도 처음에는 ARM의 그 아키텍처를 그냥 IP를 받아서 다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짐 켈러라는 그 외계인이 있어요.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서 거의 천재 같은 분이 있는데 짐 켈러가 와서 이제 A 바이오닉 칩 설계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CPU 먼저 자체 설계로 바꿨고 나중에는 이제 GPU 바꾸고 지금은 거의 그 ISA라고 언어 그 ARM이 제공해주는 언어만 쓰고 아주 라이트한 수준의 이제 라이선스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회사가 이제 퀄컴이에요. 퀄컴은 그동안 이제 ARM 거를 주로 많이 썼고 GPU를 이제 아드레노라는 GPU를 자체 설계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딱 이게 순서가 나오죠. 네. 네, 잘하는 순서가 나오죠. 네. 삼성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ARM의 CPU와 말리 GPU를 썼는데 안 되겠다 해서
엑시노스 2200이라는 칩을 적용했는데 거기에서 AMD의 RDNA2라는 걸 적용했어요. 그 말리 대신에.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너무 허접하게 나왔죠. 그래서 GOS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이게 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인텔이나 AMD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은 X86 계열이라고 해서 시스크 기반의 어렵네요. 정신이 혼미해지죠. 시스크하고 리스크가 뭐가 다르냐면 굉장히 그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내는 업체들. 어떻게 보면 우리 칩 안에 그냥 박사급 인력 한 3, 4명 있는 거예요. 엄청 그러면 연산 잘하겠죠. 네. 연산을 잘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파워 소모가 많죠. 네. 그런 게 이제 X86 계열이었고 그동안 이제 뭐 PC 시대는 X86의 시대였죠. 리스크 기반은 성능, 퍼포먼스는 조금 떨어지는데 저전력 쪽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쪽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리스크 기반의 칩들이 떴냐면 모바일 시대 때문에. 왜냐면 모바일은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가 오래 가야 네. 되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 개발할 때 이게 자기는 한 1에서 2와트 정도의 전력 소모가 되는 칩을 필요로 했는데 어디 가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인텔에서 니네 칩 중에서 제일 전력 소모가 적은 게 얼마니? 라고 했더니 15와트요. 그래서 인텔하고 포기하고 네, 그냥 스티브 잡스가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이제 리스크 기반으로 간 거죠. 와. 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는 인텔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게 시스크 기반은 이게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서 인텔 칩을 써서 스마트폰을 만들면 이게 배터리가 2시간, 3시간도 안 가요. 보조 배터리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돼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는 인텔이 전혀 힘을 못 쓴 거죠. AMD도 그 X86 계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GPU를 이 리스크 기반의 엑시노스에 올렸는데 이게 좀 최적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도기일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도 이제 점점 더 CPU나 GPU 쪽으로 내재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니까 GPU는 AMD 도움을 받고, 예전에는 CPU 쪽에 좀 최적화를 하려고 몽구스라는 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칩 설계 엔지니어들 꽤 인력 구조가 좋았거든요. 네. 그게 그 오스틴에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 네. 그런데 해체해버렸어요. 왜요? 비용이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지. 아마 그때 팀을 다시 세팅하려면 다시는 이제 지금은 아마 그 정도 맨파워를 꾸리기가 쉽지 않을 거고,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를 따지면 얘들은 왜 이렇게 연봉도 많고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장기적으로 해서 이게 힘을 그쵸. 발휘하는 건데 삼성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그런 거죠. 네. 그 아쉬운 거죠. 몽구스가 원래 어떤 동물인지 알죠? 아니요? 코브라를-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코브라를 잡아먹는 동물이거든요. 그 코브라가 누구겠어요? 스냅드래곤. 퀄컴 스냅드래곤을 잡아먹겠다고 몽구스라고. 아,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렇죠. 네. 재밌죠. 네. 뭔가 이름도 지을 그렇죠. 때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드래곤 지었는데. 뱀을 씹어 먹어버리겠다고 해서 이제 몽구스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해체를 해버렸어요. 네, 그 팀을. 그러면 이제 다시 칩셋 미디어 이야기를 네네. 좀 돌아와서 칩셋 미디어 매출을 한번 따져봤더니 2022년 매출이 21%가 늘어났거든요. 네네. 특히나 중국 쪽의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네네. 혹시나 미중 패권 전쟁에 좀 반사익 수혜를 입을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리했어요? 예리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라이선스 매출하고 로열티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칩업체, 설계 팹리스 업체가 있어요. 얘들이 로열티 제대로 주겠어요? 안 줄 것 같아요. 한 뭐 100만 개 팔면 뭐 10만 개 팔았다고 그러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 쪽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면 미국하고 이게 으르렁거리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가 아니면 미국 회사들의 IP를 갖다 써야 되는데 일단 미국은 좀 불편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 업체니까 막 이제 로열티도 막 대충 주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거래하다가 이제는 칩셋 미디어 아니고는 이제 대체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열티를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죠. 아마 이 미중 패권 전쟁의 변수가 없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는 또 니네 뭐 100만 개 판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줘?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주가도 괜찮고 네네. 기업 자체의 뭐 전망도 괜찮고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회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라이선스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이선스 매출이 많이 늘면요.
계약금이 많이 깔려 있으면 향후 로열티가 당연히 점증할 네. 수밖에 없죠. 네. 네. 기존에는 모바일 같은 어떤 약간 피크아웃하는 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자율주행차나 AI나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넣으니까 전방 시장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된 거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의 IP는 더 중요해지겠죠. 왜냐면 자체 설계 칩을 하려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은 엔비디아 칩, GPU, GPU 가지고 막 하겠지만 나중에는 최적화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네, 구글처럼. 구글의 TPU 같은 것들을 또 설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또 IP를 또 자기들이 모아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아마 상장사 중에서 IP 비즈니스를 하는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지금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긴 좀 늦었죠. 밸류에이션은 이 회사는 항상 비싸요. 그런데 글로벌 뭐 그 칩리스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뭐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기 때문에 싸죠. 네, 그럼 상대적으로 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해서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주마가 편.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어라는 분들은 좀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좀 네.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네, 언제나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